네,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대비 개념 정리 영상입니다. 그동안 혹시 코로나 때문에 빠진 수업이나 수업에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다시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리 단원 이름이 전기와 자기예요. 근데 자기는 기말고사에 보게 됐고 우리가 결국은 전기에 대해서만 하게 됐습니다. 자, 전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전기가 있습니다. 정전기와 동전기가 있어요. 자, 전기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 전하 때문에 일어납니다. 전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 플러스 양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음전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기 현상을 다룰 때 대표적인 전하를 띠는 입자, 전자, 그죠? 음전하를 띠는 전자라는 입자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최초의 전기는 어떻게 발견이 됐냐? 전기는 영어로 electricity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어쨌든 호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어로 호박은 보석의 한 종류인데요. 여러분 그 뭐 주라기 공원 같은데 보면 모기가 노란색 돌에 갇혀 있는 보고 본 적 있나요? 그게 호박입니다. 그거를 헝겊 같은 걸로 문지르고 할 때 거기에 먼지가 달라붙는 현상. 자, 정전기가 고대 시절부터 발견됐던 전기 현상의 처음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두 개는 본질이 비슷했어요. 어떤 현상이냐? 자, 같은 극끼리는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자, 밀어내는 힘, 두 글자로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만날 경우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전자는 언제나 움직이고 싶어 해요. 어디로 움직이고 싶어 할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고 싶어 합니다. 왜?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니까 벗어나고 싶고 플러스 쪽으로 언제나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자, 길이 필요합니다. 길이. 그리고 충분히 끌어당겨줘야 또는 충분히 밀어내줘야 됩니다. 충분한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충분한 개수라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와 개수는 지금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자 하나가 에너지가 높아도 그러니까 에너지 높은 전자 하나가 움직이는 거랑 에너지 낮은 애들 여러 개가 움직이는 건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정전기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애들, 걔네는 정전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천천히 봐볼까요? 우리가 마찰 전기라고 했어요. 마찰 전기. A와 B를 문지르면 문질문질하면 어떻게 된다? 전자가 뭐 A에서 B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자를 잃은 A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고 B는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이때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고 싶어하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길이 너무 멀거나 전자가 거기까지 가는데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또는 충분한 개수가 쌓이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잠깐 동안 두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대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전은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플러스로 대전되든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든지. 자, 혹시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 천천히 이 영상에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이라는 현상이 본질적으로 왜 일어나냐. 예를 들면 A는 원자핵이 플러스 10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 전자가 마이너스 10만큼이 있었다는 거예요. B는 원자핵을 플러스 8만큼 가지고 있었어. 그럼 전자를 마이너스 8만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야 둘 다 중성이니까. 근데 전자가 이동하고 난 후 어떻게 바뀌냐는 거죠. 전자가 9개가 돼버리면 플러스 1만큼이 남아버리고, 그죠? 여기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마이너스 9가 돼버리니까 마이너스가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사실 원래대로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면 그게 정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대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한 물질 또는 물체 안에서 누구의 양, 양전하의 양과 음전하의 양을 비교하면 됩니다. 양전하가 크면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거고, 음전하가 크면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같으면 무슨 상태죠? 중성입니다. 원자핵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의 개수를 주고받는다. 이쪽에 조금 이것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했던 청력과 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전기력이라고 부른다. 대전된 물체. 오케이. 정확히 두 전하 사이입니다. 양전하든 음전하든 두 종류의 두 개의 전하가 있다면 그 사이에 인력이든 청력이든 반드시 전기력이 작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찰을 통해서 전기를 띠는 경우가 있더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근데 정전기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신나게 배웠던 정전기 유도입니다. 정전기 유도. 꼭 물체 전체에 전자를 얻거나 잃는 대전이 아니어도 물체의 양 끝에 전하를 유도하게 할 수가 있다. 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쪽에 플러스로 된 대전체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전자들이 원래 이렇게 있었을 텐데 전자들 옆엔 누가 있죠? 원자핵들이 자, 균형을 이룰 겁니다. 얘네는 지금 각각 6개씩 해서 중성인 상태예요. 왼쪽 N은 대전된 상태죠.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양전하가 남는 상태예요. 얘가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자, 후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러분 딱 붙는 게 아니에요. 살짝 거리를 두고 가까이 있을 때 어떤 식이 되냐. 자,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대전체도 그대로 있겠죠. 누가 움직일까요? 자, 전자가 끌어당겨집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오른쪽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플러스 전하를 띈 애가 아니라 오른쪽에 누가 와도 마이너스를 띈 애가 와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마이너스끼리 밀어내니까 이쪽에 있던 전자들이 이번엔 밀려나면서 원자핵은 그대로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체의 양 끝에 대전되는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무슨 힘이 작용하냐? 대전체는 음전하,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항상 대전체와 반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대전체는 모든 물체를 끌어당긴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무겁기 때문이죠. 전기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끌려오지 않을 뿐이지 인력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전기도 마찰 전기를 굳이 구분하자면 마찰 전기는 전자가 어쩐다. 물체끼리, 그죠? 물체끼리 전자를 주고받는다. 근데 정전기 유도는 어떻다? 물체끼리가 아닌 물체 내부에 전자가 이동하는 거다. 주고받음을 이동이라고 하셔도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두 개 구분할 수 있겠나요? 마찰 전기와 정전기 유도. 이게 답니다, 여러분. 정전기는 이게 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건 동전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동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오른쪽에 써줬던 거 좀 적을게요. 자, 뭐 이런 질문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전구에 불이 켜지려면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지가 필요합니다. 전지의 역할은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향을 주는 건 전자의 개수입니다. 조금 이렇게 써볼게요. 전압은 전자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압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건 충분한 전압이 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자의 개수가 영향을 주는 건 전류의 색이에요. 전자가 많이 움직이냐, 적게 움직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길이라고 적었어요. 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낮은 저항이 너무 높으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이걸 총괄하는 식이 있었죠. 자, I는 R분의 V입니다. I가 전류의 색이, R이 저항의 크기, V가 전압의 크기입니다. 자, 1옴을 갖는 물체에 1볼트의 전압을 걸어주면 1암페어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산은 여러분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뭐 다양한 문제, 형성평가에도 있으니까 꼭 이거 시험 문제 낼 거니까 꼭 보세요. 자, 이 동전기를 얘기할 때 선생님이 물 흐름 모형에다가 대고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통 두 개를 두고 이쪽에 높은 물, 이쪽에 낮은 물을 갖다 댔을 때 물이 혼자서 이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 물의 높이차 때문이라는 거죠. 이 높이차가 수압을 만든다. 그래서 전압과도 같은 역할이다. 물의 높이차. 물의 높이차가 뭘 만들어낸다? 전류. 그죠? 물의 흐름을 만들어낸다입니다. 근데 방향성이 항상 있는 거죠. 이 전압이 높은, 전위가 높은 쪽, 이쪽이 마이너스 극, 이쪽이 플러스 극이라고 할까요? 전류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물이 계속 흘러서 시간이 지나 물 높이가 만약에 같아져 버리면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압이
압이 0이 돼버리면 전이차, 물의 높이차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 식에서 보세요. 전압이 0이면 전류가 있다 없다? 전류도 0이다.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전압을 유지해주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지속적으로 흘러야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회로 이거랑 똑같죠. 전지, 전구. 이 전지에서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지 않으면 전구에 불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물의 높이차가 아무리 커도 여기 길이 이렇게 너무 좁아버리면 충분한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길이 만약에 이렇게 좁아버리면, 그죠? 그래서 저항도 필요합니다. 저항이 너무 커버리면 전류는 흐를 수가 없어요. 우리 공기 중에 전기가 안 통하는 이유, 그죠? 저항이 높기 때문입니다. 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어떻게 만들어주나요? 전선, 이 수도관의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죠? 전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선의 역할은 저항이 낮은 애들을 달아서 전자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 측정하는 실험을 우리가 했었어요.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저항을 이렇게 두고 전구가 아니라 저항이었죠. 이쪽에 전류계를 뒀습니다. 전류계. 자, 이 전류계는 뭘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흘러가는 전자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아까 전자의 수는 누구랑 관련 있다고요? 전류의 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병렬로 연결해 버리면 이쪽으로 오는 전자의 수를 세는 거지 저항을 통해 온 전자의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지점에서 전자의 수의 이동이 같으니까 전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겠죠. 전류계 사용법은 여러분 교과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봐볼까요? 이렇게 단자가 3개가 있었지.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 단자도 있었죠. 근데 마이너스 단자는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값이 어떤 애부터 연결한다? 값이 큰 애부터 연결한다. 계기판이 어쩌니까. 자, 0부터 5까지 이렇게 눈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1하고 0 사이에 절반보다도 더 아래쪽인 것 같아. 눈금이 5A에 했는데 그러면 500mA보다 이하라고 판단이 될 경우 500mA로 옮기는 겁니다. 마찬가지 500mA의 눈금으로 읽어봤는데 여기 100이 있겠죠? 100하고 0 사이의 절반보다도 적은 대로 눈금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50mA 이하라고 판단되면 50mA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렇지 않으면 전류계에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자 연결은 다 해줘. 그게 전지의 플러스 쪽을 연결하는 거예요. 나머지 쪽에 전지의 마이너스 쪽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전압계는 두 지점에 에너지 차이 전 위차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지점을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만약에 1번처럼 연결했다면 저항 좌우에 걸린 전압을 알 수 있고 2번처럼 연결했다면 이 건전지 바로 앞에서부터 저항이 끝날 때까지. 만약에 이쪽 지점에다가 이렇게 3번으로 연결한다면 이 전지 처음부터 전류계 뒤까지의 전압, 각각의 걸린 전압을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에너지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두 지점에 대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더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이 정도 얘기를 할게요.
또 뭘 얘기해야 될까? 자,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뭐 전압전류는 방금 좀 본질을 얘기한 것 같고, 저항의 본질이 무엇이냐? 저항은 누구 때문에 생긴다? 도선에 존재하는 원자핵들이 누구의 이동을 막는다? 전자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원자핵이 크거나 뭐 개수가 많거나 하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니까 저항이 큰 재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요 정도면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정리를 잘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직렬, 병렬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직렬은 길이 몇 개다? 직렬은 길이 한 개다. 그래서 하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나머지 하나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하는 예시가 누구죠? 퓨즈, 누전 차단기. 자, 병렬은 길이 몇 개다? 길이 여러 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끊어져도 어떻다? 나머지 하나가 멀쩡하게 잘 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한 예시가 뭐 멀티탭 가정 내의 가전 기구는 다 병렬 연결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 길이 하나니까 전류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전류는 변하지 않는다. 전압은 나뉠 수 있다. 여기는 길이 여러 개니까 누가 변하고? 전류가 변하고, 대신 연결된 전지의 수가 같기 때문에 두 저항에는 같은 전압이 걸린다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써놓은 걸 지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적었으니까, 자, 얘가 직렬, 얘가 병렬이 되겠습니다. 직렬에서는 하나의 전압이 두 개의 저항으로 나뉘니까 전압이 작아지고요. 병렬에서는 전류가 가다가 두 갈래로 나눠지니까 전류가 작아집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영상이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뭐 자습 시간을 통하거나 다른 데 선생님께 찾아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문제에서 보면 느낌이 다르니까 뒤에 있는 형성평가 꼭 풀어보시고 해설 영상도 함께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